네, 이제는 우리 듣기 아까 내가 마지막에 쓰기 하겠습니다 했는데 아니었고 듣기를 공부하는 날이었죠. 예. 오늘 듣기는 31번부터 40번 정도까지 할 생각인데 시간이 또 뜰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31번부터 31번, 32번 유형 문제는 어, 역시 하나를 듣고 두 개의 문제를 푸는 거죠. 지난번랑 똑같이. 남자의 31번 문제는 남자의 생각으로 맞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들어봐야 되고, 두 번째 문제는 남자의 태도예요. 태도는 어떤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뭐 반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뭐 지적하고 있는가, 그리고 공감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 말이에요. 공감하고 있는가 아니면 좀 의심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일단 문제 들으면서 이게 두 번씩 들려주니까 듣고 한번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문제를 푸는 식으로 지난번처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배가 고파서 식료품을 훔치다가 잡힌 경우입니다. 이 경우를 일반 범죄들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죠.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생계형 범죄도 분명히 범죄입니다. 피해자도 존재하고요. 다른 범죄와 처벌을 달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벌을 엄격하게 하는 것보다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열심히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처벌이 약해지면 분명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 비슷한 범죄가 계속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 사건은 배가 고파서 식료품을 훔치다가 잡힌 경우입니다. 이 경우를 일반 범죄들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죠.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생계형 범죄도 분명히 범죄입니다. 피해자도 존재하고요. 다른 범죄와 처벌을 달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벌을 엄격하게 하는 것보다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열심히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처벌이 약해지면 분명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 비슷한 범죄가 계속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31번 네, 들어봤죠? 예, 범죄에 대한 이야기인데 생계형 범죄. 그러니까 정말로 돈이 너무 없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뭔가를 훔친 경우를 보통 생계형 범죄라고 해요. 진짜 돈이 너무 없기 때문에 당장 먹고 살 게 없어서 우리 아이를 굶기기 힘드니까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다 같은 게 생계형 범죄인데, 지금 이 남자의 생각은 어땠어요? 여자가 지금 생계형 범죄니까 좀 봐줘야 하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를 했죠. 하니까 남자가 어땠어요? 생계형 범죄도 다른 범죄하고 동일하게 같은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게 남자의 생각이었죠. 네. 그 봐줄 필요가 없다. 그것도 물론 동일한 똑같은 범죄니까 봐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32번 보세요. 남자의 태도로 알맞은 거예요. 그럼 남자가 어떤 태도를 취했어요? 여자가 이렇게 말하니까 여자가 그래도 생계형 범죄는 다른 쪽으로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 좀 도와주는 쪽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남자가 어땠어요? 맞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그렇게 되면 다른 범죄까지 일으킬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 답을 뭐로 골랐습니까?
상대방의 의견에 맞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반대한다고 했습니까? 상대방 의견에 반대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끝까지 했죠. 그래서 상대방의 의견에 아마 반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여러분이 답을 찾아놓고 다시 한번 2번 나온 걸 한 번만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다시 답이 맞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배가 고파서 식료품을 훔치다가 잡힌 경우입니다. 이 경우를 일반 범죄들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죠.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생계형 범죄도 분명히 범죄입니다. 피해자도 존재하고요. 다른 범죄와 처벌을 달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벌을 엄격하게 하는 것보다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열심히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처벌이 약해지면 분명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 비슷한 범죄가 계속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 처벌을 약하게 하자고 여자가 얘기하니까 분명히 그것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어쨌든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고 있는 의견이었죠. 네. 그렇게 해서 답을 찾으시면 되고 33번, 34번도 유형은 똑같아요. 역시 34번은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맞는 걸 보는 거고 34번은 들은 내용과 맞는 거 찾으니까 역시 잘 들어야 돼요. 들으면서 맞는지 안 맞는지 빨리빨리 읽으면 되겠죠. 네, 33번 들어볼게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우주식품은 어떻게 만들까요? 우주식품은 장기 보관을 위해 식품 내 미생물을 완전히 없애고 얼린 후 건조시켜 만듭니다. 그리고 무중력 공간인 우주선에서는 음식에 국물이나 가루가 떠다니다 기계에 고장을 일으킬 수 있어 이런 종류는 되도록 피합니다. 우주에서 오래 활동하면 뼈와 근육이 약해지니까 칼슘과 칼륨이 들어있는 식품을 꼭 포함하고요. 우주에서는 미각과 후각이 둔해져 맛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을 더 자극적으로 만듭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우주식품은 어떻게 만들까요? 우주식품은 장기 보관을 위해 식품 내 미생물을 완전히 없애고 얼린 후 건조시켜 만듭니다. 그리고 무중력 공간인 우주선에서는 음식에 국물이나 가루가 떠다니다 기계에 고장을 일으킬 수 있어 이런 종류는 되도록 피합니다. 우주에서 오래 활동하면 뼈와 근육이 약해지니까 칼슘과 칼륨이 들어있는 식품을 꼭 포함하고요. 우주에서는 미각과 후각이 둔해져 맛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을 더 자극적으로 만듭니다. 네, 잘 들었죠? 네. 이 전체 내용은 무엇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네, 우주에서 먹는 식품에 대한 이야기였죠. 근데 개발 배경이었습니까? 우주에서 먹는 식품을 개발할 수 있는 배경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먹는 방법을 말하는 건지 우주 식품을 만들 때 고려할 사항이 무엇인지 아니면 운반할 때 주의할 사항이 무엇인지 나왔어요. 답이 뭐였어요? 네,
답은 3번이죠. 우주식품을 만들 때 고려할 사항,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지금 그거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34번은 맞는 거 찾습니다. 한 개씩 볼게요. 우주식품은 자극적이지 않게 만든다? 아니고, 미각과 후각이 안 발달돼서 좀 자극적이어야 돼요. 자극적이어야지 먹을 때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했어요. 자극적인 게 좋아요. 않게 잘못됐죠. 우주식품에는 특정 미생물이 들어있다? 미생물은 균을 발생시키는 그거예요. 미생물. 근데 미생물이 들어있으면 안 되죠. 들어있지 않아야 돼요. 왜냐면 장기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있다가 잘못됐죠. 우주식품은 대부분 액체 형태로 만들어진다? 액체는 약간 물 같은 건데 아니고 얼려서 건조시킨다 했어요. 그래서 얼리다는 것은 고체죠. 얼려서 건조시킨다니까 액체가 잘못됐어요. 답은 좀 4번이겠죠. 우주식품에는 뼈와 근육에 좀 상하기 쉬우니까 좋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야지 맞는 거죠. 그래서 포함되어 있다. 이게 맞는 거죠. 그러면 자, 답을 찾았으니까 역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우주식품은 어떻게 만들까요? 우주식품은 장기 보관을 위해 식품 내 미생물을 완전히 없애고 얼린 후 건조시켜 만듭니다. 그리고 무중력 공간인 우주선에서는 음식에 국물이나 가루가 떠다니다 기계에 고장을 일으킬 수 있어 이런 종류는 되도록 피합니다. 우주에서 오래 활동하면 뼈와 근육이 약해지니까 칼슘과 칼륨이 들어있는 식품을 꼭 포함하고요. 우주에서는 미각과 후각이 둔해져 맛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을 더 자극적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들어보니까 조금 더 답을 알고 다시 들어보니까 좀 더 잘 들렸을 것 같아요. 이제 35번, 36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같은 유형이에요. 이번에는 35번은 남자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골라야 되고 36번은 들은 내용과 맞는 것을 부릅니다. 네, 35번, 6번 들려드릴게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카메라를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발생한 카메라 오작동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용에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제품들을 수거하여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카메라 내 특정 부품에서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작년에 생산된 것인데 생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작년에 출고된 제품은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 새 제품으로 무상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다시금 고객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저희 회사의 카메라를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발생한 카메라 오작동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용에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제품들을 수거하여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카메라 내 특정 부품에서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작년에 생산된 것인데 생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작년에 출고된 제품은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 새 제품으로 무상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다시금 고객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들었죠? 예. 지금 남자는 누구예요? 보니까. 예, 남자는 어떤 회사에서 좀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인가 봐요. 그래서 그 회사의 어떤 잘못된 제품에 대해서 좀 사과하고 있죠. 계속 죄송합니다. 뭐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계속 나왔으니까 아마 이 남자는 제품 결함에 대해서, 제품이 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사과의 말을 전하려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회사 제품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이번 제품에서 문제가 있었으니까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36번은 맞는 것 찾는 거니까 한번 볼게요. 소비자 과실로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다? 소비자가 누구예요? 물건 사가는 사람이죠. 소비자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거 아니랬죠. 소비자 과실은 아니었어요. 그 제품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2번. 현재 제품에 대한 기능 점검이 진행 중이다. 지금 제품이 잘못됐는지 뭐 기능이 어떤지 지금 진행 중이에요. 점검이 아니고 이미 진행을 다 마치고 제품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진행 중이다 아니죠. 이 회사는 처음으로 카메라를 출시할 예정이다 아니었고 카메라 회사인데 계속 카메라를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지난해 만든 카메라가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만들 예정이라도 아니었죠. 답은 4번이에요. 지난해 나온 제품은 무료로 교환해 줄 것이다. 계속 카메라를 잘 만들었지만 지난해 만든 카메라가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제품들을 사가신 분한테는 언제든지 무상 교환, 이게 돈을 받지 않고 교환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 사람이 했어요. 그죠? 이렇게 문제의 답을 들었는데 역시 한 번 더 들어보고 마감할게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카메라를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발생한 카메라 오작동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용에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제품들을 수거하여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카메라 내 특정 부품에서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작년에 생산된 것인데 생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작년에 출고된 제품은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 새 제품으로 무상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다시금 고객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역시 다시 들어보니까 여러분이 이 답이 맞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이제 37번, 38번 볼게요. 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교양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어떤 문화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자의 중심 생각이 무엇인지 들어야 돼요. 이번에는 여자의 생각. 그리고 역시 내용과 일치하는 거 고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목재가 건축 재료로 다시 주목받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새롭게 개발된 목재 가공 기술 덕분인데요.
이 기술을 사용해 단단하게 압축된 특수 목재를 만듭니다. 이 목재는 휘거나 틀어지지 않고 강도도 전보다 훨씬 세졌습니다. 또 철근, 콘크리트보다 가볍고 유연해서 지진에도 강하고요. 공사기간 단축 효과도 있는데요. 최근 18층짜리 목조 기숙사 건물이 70일 만에 지어져 화제가 됐었죠. 이런 점들로 인해 세계적으로 목조 건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목재가 건축 재료로 다시 주목받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새롭게 개발된 목재 가공 기술 덕분인데요. 이 기술을 사용해 단단하게 압축된 특수 목재를 만듭니다. 이 목재는 휘거나 틀어지지 않고 강도도 전보다 훨씬 세졌습니다. 또 철근, 콘크리트보다 가볍고 유연해서 지진에도 강하고요. 공사기간 단축 효과도 있는데요. 최근 18층짜리 목조 기숙사 건물이 70일 만에 지어져 화제가 됐었죠. 이런 점들로 인해 세계적으로 목조 건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3. 네. 자, 이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건 여자가 아마 건축 기술의 전문가인가 봐요. 그래서 여자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남자가 질문을 하고 여자가 계속 답을 하고 있는데 여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중심 생각은 뭐예요? 예, 이번에 특수 목재, 이게 목재 기술인데 나무로 만든 어떤 재료인데 특수 목재래요. 그 특수 목재는 어떻다고 했어요? 계속 좋은 점을 이야기했죠. 예, 휘어지거나 뒤틀림도 없고 강도도 강하고 지진에도 강하고 뭐 계속 이야기했어요. 시간도 좀 절약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여자의 중심 생각은 특수 목재는 건축 재료로서 아주 이점이 장점이에요. 장점이 많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많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그리고 그런 내용과 일치하는 거 한번 볼게요. 자, 18층짜리 목조 건물이 현재 건설 중이라 했어요. 맞아요? 예, 계속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18층짜리 목조 기숙사 건물이 7개월 만에 완성됐다고 했어요. 건설 중인 게 아니고 벌써 이미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이젠 틀렸죠. 2번 특수 목재에는 휘어짐과 뒤틀림이 없다고 했어요. 좋은 점이니까 휘어지거나 뒤틀리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틀렸죠. 특수 목재로 건물을 지으면 공사 기간이 늘어난다? 공사 기간이 길어진다는 뜻입니다.